5분 만에 발표하기에는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논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글로벌하고 너무 시각차가 크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2014년도에 MIT 경영대학원이죠. 슬로원에서 발표하는 슬로원 매니지먼트 리뷰라는 그 논문집에서 왼쪽에 보이는 The Nine Elements of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논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7년 전 이 글로벌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세 가지 큰 필라가 있는데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 경험, 두 번째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의 최적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기존의 경영 혁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가운데 부분이죠. 근데 얘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촉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또 국내에서 참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인데 7년 전에는 심지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 기업이 디지털 이네이블드 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너무 생소하게 다가왔던 거죠. 근데 실제 그 이후에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많이 보면서 정말 이거는 중요한 얘기다라는 걸 느꼈고 실제 작년에 가트너가 발표한 논문 그 자료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두 가지 축은 첫 번째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운영 측면에서 최적화를 하는 것, 두 번째는 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 중심의 그런 영미권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각이 명확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존 디어라는 100년이 훨씬 넘은 세계 최대의 농기계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 뭐 하단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원격 조종, 뭐 모바일 연계, 그다음에 지속적인 분석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농기계 회사에서 세계 최대 최초의 농업 플랫폼 회사로 변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얘네가 이걸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화살표의 과정들이 거의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수없이 많은 존 디어 관련 사례 자료를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본 자료들에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다는 거죠.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유명한 순일 구타라는 석좌 교수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재창조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를 재해석하는 건데 핵심은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 영역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라는 거죠. 즉 고객 경험 측면에서 단기간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아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ISP 같은 계획을 세우듯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단기간에 우리 역량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 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이 존 디어가 대표적 사례인데요.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엔진룸에 센서를 넣어서 고객이 트랙터가 고장나기 전에 트랙터를
먼저 고장을 인지해서 고장 전에 부품을 수리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하단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농지, 토지에 대한 분석하는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간의 머신 투 머신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이 과정이 거의 제 기억으로 한 6, 7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은 농약을 뿌리는 것과 제초제를 뿌리는 게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다 자동화돼 있습니다. 미국에 아시다시피 밭은 거의 뭐 몇천 평, 몇만 평 이렇지 않습니까? 엄청 넓은 곳에서 사람이 일일이 제초제와 농약을, 비료를 따로따로 뿌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구분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이거를 트랙터 안에 수천, 수백 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가지고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은 비료를 뿌리는 것과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다 자동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네가 지금 미국에서 얼마 전 끝난 CES 전시회에서 작년과 올해 연속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기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왜곡된 SI 문화라는 그룹의 SI 계열사라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시스템의 외주화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서 내재화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스, AI, 특히 AI 부분은 특히 제가 지난번에 아담년에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뭐 나이키, 월마트 사례가 그렇듯이 인수합병을 통한 내재화 사례가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면 미국의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전체 SI 프로젝트가 외주 프로젝트가 한 75%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룹사에서.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단칼에 다 끊고 다 자체 개발로 돌아섰습니다. 이 자체 개발하기 위한 개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헤드헌터 통해서 한두 명 뽑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유명 회사 세 군데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개발 인력을 확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의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중요한 부분은 고객 관점에서 어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결국 내부 역량의 내재화, 주요 역량의 기술의 내재화를 중요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인 결과적인 목표일 수 있지 이거를 예를 들면은 모든 과제를 하면서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객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고객을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솔루션을 단기간에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면 몇 년 내 회사의 메인스트림 비즈니스는 새로운 디지털 이네이블드 비즈니스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에서 마케팅 부문을 맡고 있는 장중호 전무고요. 요즘 뭐 아시다시피 유통업체들은 지금 다 패닉의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저희 같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대형 이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던 오프라인 중심 유통기업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고요. 그래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서 맡고 있는 게 전략이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체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랙티스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IT를 맡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짬뽕으로 다 묶였는데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CDP,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화두가 저는 CDP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수요 예측이라든가 뭐 SCM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활용하는 건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마케팅과 영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앞단의 프론트엔드 쪽에 데이터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홈플러스는 작년 한 4월부터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하고, 그다음에 대보정보통신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CDP 구축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뭐 초읽기에 들어가서 다음 달 초에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CD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유통사나 제조사에서 다 DW라는 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 있었죠. 왼쪽에 보시면은 DW, 그 다음에 이 DW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리포트로 실적 보는 BI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캠페인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게 있었고, 뭐 CRM 같은 FC라든가 뭐 LMS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가지고, 웬만한 회사는 다 이 네 가지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놨는데, 뭐 이거의 메인은 DW인데, 이거는 상당히 과거의 방식으로는 상당히 고정화돼 있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너무 방대한 그러한 거잖아요. 그래서 CDP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컨셉으로 제가 CDP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많은 요즘에 최근에 그 데이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인 데이터가 뜨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CDP, 한동안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MP라는 게 또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모바일이라든가 온라인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DSP 회사들이 묶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 DMP가 한동안 떴는데,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라면서 이제는 DMP도 뭐 중요한 화두지만, 이제 각 기업에 있어서 이 CDP라는 개념이 떠올라서 요즘에 CDP 전문 기업들이 이제 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CDP란 개념으로 저희 같은 대형 유통사나 제조사가 아마 접근을 해서 진행한 것은 저희 홈플러스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CDP의 개념은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있는 CDP 통합 데이터라는 온오프라인의 데이터를 통합을 하는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구축을 하면, 이거를 저희는 이제 구글 기반의 다양한 AI 플랫폼이나 사스 기반의 많은 프로덕트하고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홈플러스에서 저희 현업에서 사용하고자 만든 많은 뭐 레코멘데이션이나 리얼타임 메시지, 뭐 타겟 서베이 같은 모듈들을 사스로 올려서 향후에는 구글에서 기반으로 다른 회사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오픈할 예정인데, 뭐 이러한 데이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보시면 요즘에 모든 기업들은 이제는 데이터 뭐 통합의 이슈가 아니라 데이터 융합입니다.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로서 이제 고객에게 대한 모든 경험을 만들거나 고객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융합을 하고 있죠. 저희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한카드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여서 신한카드, 그다음에 뭐 삼성카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CJ 대한통운하고 좀 얘기 중이고요. 기타 이제 풀무원이라든가 유한킴벌리 같은 CPG 제조 회사들하고도 저희 홈플러스가 데이터도 제공하고, 또 풀무원으로부터 데이터 또 어떤 인사이트를 받고 서로 간의 데이터 제휴나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뭐 다양한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들, 특히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사실은 유통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AI로 전공을 컴퓨터공학으로 하기를 해서 너무 오래전에 해서 탈이긴 하지만 26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그런 떠나 있다가 요즘 다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저희 홈플러스나 데이터 파트너들과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로덕트들, 위에 1번에 있는 프로덕트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사스 모듈화해서 구글에 올리는 거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CDP가 오픈하면. 그래서 예, 장표는 요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마무리하면, 그러면은 홈플러스가 뭐 고등어나 팔지 뭐 이런 걸 하나 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아까 그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도 결국엔 우리 같은 일반적인 기존의 기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를 우리 회사 내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이슈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도 기술 기반의 유통업, 더 나아가서 유통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로 많은 제조사라든 뭐 저희가 뭐 그렇다고 홈플러스가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쟁사를 서포트할 수는 없지만, 뭐 풀먼이라든가 뭐 유한킴벌 같은 저희와 함께 하는 많은 제조사라든가 카드사 같은 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낸다, 이러한 관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고 거창한 꿈을 한번 꿔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통기업도 이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발표 방식으로 토론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게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경험,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참여해주고 오늘 또 발표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는데, 그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동태적인 프레임워크도 있고 정태적인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별로, 그 다음에 회사별로 각각 그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게 구현해 나갈지는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인데, 특히 이제 디지털 전문가 조직, 디지털 플랫폼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석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고객에서부터 시작하고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것도 디지털 전문가 조직에 있는 디자인 띵킹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모델이죠. 이전의 혁신 모델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죠. 나머지 기술적인 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채택되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여기 요소로 가 있으니까 요걸 머릿속에 넣고 각자의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런 뭐 컨설팅이든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의 그 계획이든 이런 것에 참조하면 될 것 같고, 요걸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를 모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그 이번에 15분 플러스 몇 분의 이제 의견을 구한 그걸 총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시사점을, 그래서 요걸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 8가지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했던 노력이 사실은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의 전 영역을 고르게 다 커버하고, 전 산업과 그 다음에 리딩 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이런 데를 다 커버한 것은 아니어서 한계들은 있긴 하지만 나름 그 철저하게 현실에 적용했던 그런 경험의 기초에서 한번 시사점을 도출해 봤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